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절반 이상, 많게는 한 66%까지가 물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죠. 특히 갓 태어난 아기들은 그 비율이 훨씬 높아서 무려 75%나 된다고 하죠. 75%요? 와, 거의 물고기 수준인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만 10살 정도 되면 65% 정도로 좀 줄어들긴 하지만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이 테디에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진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맞습니다. 그냥 물 많이 드세요 이게 아니라 왜 중요한 건지, 또 부족하면 반대로 너무 넘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 그 하루 8잔 규칙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랐는데 물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뭐 몸을 채우는 걸 넘어서서요. 그렇죠. 관절 같은데 완충작용도 하고 또 체온 조절에도 핵심적이고요. 네, 그리고 뇌나 척수 같은 아주 중요한 기관에 영양분을 보내주는 역할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죠. 특히 뇌랑 심장 이 두 기관은 약 4분의 3, 그러니까 75%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75%? 아까 아기 비율이랑 같네요. 이게 바나나의 수분량이랑 비슷하다니 좀 신기했어요. 네. 폐는 더 높아요. 83% 정도인데 이건 사과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와, 폐가 그렇게 물이 많군요. 심지어 아주 단단해 보이는 뼈 있잖아요. 뼈도 한 31%는 물입니다. 정말 우리 몸 구석구석 물이네요. 네, 그래서 이 수분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땀 흘리고 화장실 가고 심지어 이렇게 숨만 쉬는 걸로도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이 몸 밖으로 나가거든요. 꽤 많은 양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가 나가는군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만큼 꼭 다시 채워줘야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생존이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에 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냥 목마르다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목마름 자체가 이미 우리 몸이 보내는 꽤 중요한 신호인 거고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걸 딱 감지해요. 시상하부요? 네, 여기서 항이뇨 호르몬, 줄여서 ADH라는 걸 분비하라고 딱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일종의 물 절약 스위치 같은 거예요. 아, 물을 아껴 쓰라는 신호군요. 그렇죠. 이 호르몬이 신장으로 가서 아쿠아포린이라는 특별한 통로를 열게 만들어요. 그러면 혈액이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거죠. 문 밖으로 나가는 물을 최대한 줄이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탈수가 심해지면 단순히 기운 없고 기분 좀 처지고 이런 걸 넘어서요.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인지기능, 그러니까 집중력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집중력이요? 네. 심한 경우에는 뇌가 일시적으로 약간 수축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가 수축한다고요? 어우, 그거 정말 무서운데요? 그럼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괜찮나요? 특히 운동할 때 막 벌컥벌컥 마시게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물만 마시게 되면요. 네.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저 나트륨 혈증?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몸 세포는 적절한 염분 농도가 유지되어야 제대로 기능하는데 이게 깨지면 세포가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부어오르게 되거든요. 아, 세포가 붙는군요. 네. 그래서 두통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게 심각해지면 뇌가 부어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운동할 때는 그냥 물만 마시는 게 능사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물이랑 같이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나트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우리 몸도 이럴 땐 ADH 분비를 줄여서 물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지만 신장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하는 걸까요? 그 하루 8잔은 이제 좀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 하루 8잔, 그러니까 대략 2리터 정도죠.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뭐랄까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아주 탄탄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은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정말 다르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개인차가 아주 크다는 거죠. 개인차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인가요? 일단 체중이나 활동량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어디에 사는지, 그러니까 기후 같은 환경 요인도 중요하고요. 건강 상태나 나이, 심지어 열이 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도 필요한 물의 양은 계속 달라져요. 그럼 대략적인 권장 범위 같은 건 없나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죠. 보통 남성은 하루에 2.5리터에서 3.7리터, 여성은 2.0리터에서 2.7리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건 정말 평균적인 범위일 뿐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군요. 결국 자기 몸 상태에 맞춰야 한다는 거네요. 근데 꼭 순수한 물로만 채워야 하나요? 커피나 차 같은 건 안 되나요? 그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물론 순수한 물이 가장 좋긴 합니다. 가장 흡수가 빠르고 부담이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커피나 차 같은 다른 음료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음료 자체에 들어있는 수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더 커요. 아, 다행이네요. 커피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약 5분의 1,
그러니까 20% 정도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다는 사실이에요. 음식으로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딸기나 오이, 브로콜리 같은 채소나 과일들은 무게의 90% 이상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만 잘 챙겨 드셔도 꽤 많은 양의 수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과일, 채소 많이 먹어야겠네요. 이게 단순히 갈증 풀고 컨디션 조절하고 이런 즉각적인 효과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건강에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뇌졸중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거나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심지어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야, 정말 중요하네요, 물 마시는 게. 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도 또 너무 과하지도 않게요.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매일매일 느끼는 기분이나 생각하는 능력, 신체 활동 능력에 바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건강한 삶을 위한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몇 리터, 몇 잔 이렇게 양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목이 마르다거나 아니면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다거나 하는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필요한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동안 마신 음료나 먹은 음식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에서 수분을 얻고 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도 모르게 수분 섭취를 좀 소홀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계기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건강한 수분 균형점을 찾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